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2020년 한국 국방비는 50.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했으며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GFP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38개국 중 9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해 전방위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목표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었죠. 핵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까지 정찰 위성 5기와 초소형 큐브 위성 확보, 1시간에서 2시간 내 세계 어느 지역이든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 3,600톤에서 4,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 확보, F-35B 탑재한 경항모 건조,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한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결 상황을 기회로 잘 살려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핵재처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등 당장 한국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정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사일 전력 강화, 두 번째 지상 전력 강화, 세 번째 해상 전력 강화, 네 번째 감시 정찰 전력 강화, 다섯 번째 공중 우주 전력 강화, 여섯 번째 한국형 아이언돔, 일곱 번째 유무인 복합 체계, 여덟 번째 국방 R&D 역량 강화, 아홉 번째 방위 산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차후 다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첩보 위성을 보유하고 북한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억제력 강화와 군사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국방을 보면 막대한 국방비 투자에 비해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군대는 국뽕에 빠져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따위로 국방비를 사용할 겁니까? 첫 번째로 무늬만 국산 기술, 한국 정찰 위성 5기 개발, 연구원들이 따지니 전보 조치를 취한다.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외 정찰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기술로 정찰 위성을 보유하는 사업인데, 군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5대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정찰 위성을 보유할 계획이며, 이들 위성은 북한 전역을 주야간 기상 악화와 상관없이 북의 군사 동향을 자동차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6년 방위사업청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기술협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국내 업체가 보유한 국내 기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할 것이다. 그런데 위성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쪽은 내용을 까보니 시제품 개발을 위한 5,300억 원 중 3,300억 원이 이탈리아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핵심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위성 수명이 끝나는 5년마다 핵심 기술 도입 문제로 이탈리아에 계속 현금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위성 개발 담당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었고, 후에 국가연 담당 부서 연구원 15명이 전원 반발에 업무 거부 의사까지 밝혔지만 15명의 연구원들 중 9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시켜버립니다. 어떤 나라가 자국의 전략 핵심 자산 기술을 남의 나라에 그냥 넘겨주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 이전이지만 결국엔 그 특정 회사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기술로 정찰 위성을 보유하겠다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꼭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군의 핵심 자산, 손원일급 정지함 1년째 수리 중, 고장 원인도 몰라. 한국 해군의 주력인 손원일급 잠수함의 이번함인 정지함이 전기 모터 고장으로 1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원 제작사인 독일도 고장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독일 1사급을 운영 중인 한국,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중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일단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고 독일에서 검사가 끝나도 한국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를 거치려면 길면 수년 동안 전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19척의 잠수함 중 겨우 한 척이라고 하지만 북한을 비롯해 잠수함 전력을 늘리는 중국, 일본만 보더라도 해군의 작전 불가능 잠수함 1척이 가져오는 기존 잠수함들의 운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해군의 잠수함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했는데 해군이 기존 정지함의 연평균 전기모터 운영 시간을 적정 시간보다 2배 더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비싼 돈 주고 건조한 잠수함이 해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 부족과 예방정비 미흡으로 항구에 지금까지 묶여있는 꼴입니다. 2800톤급 신형 호위함 대구함 전력화 5달 만에 고장, 500일 넘게 수리 중. 해군이 작정하고 건조 중인 대구급 호위함은 한 척에 3,400억 가량으로 총 8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일본함 대구함이 진수될 때만 해도 해군의 차기 주력함으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16개 발사관으로 구성된 KVLS 탑재로 해궁, 홍성어,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탑재,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해 수중 소음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적용.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전력화 5달 만에 고장으로 200일 넘게 운항이 중지되었고 그 후에는 엔진 결함으로 300일 넘게 지금까지 진해항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품의 지적재산권이 미국에 있어서 뜯어볼 수도 없고 언제 수리가 완료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만들어도 해외에서 도입되는 부품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 무기체계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터져도 1시간 넘게 달린다던 한국판 험비, 다목적 소형 전술 차량, 타이어 통째 빠짐으로 배치 차량 절반 리콜. 한국판 험비는 국내 최초 다목적 전술 차량으로 총 4,995억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최고 시속 135km, 비포장 산악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 차체 방탄 기능, 지붕과 바닥은 지뢰와 포탄 파편을 방어합니다.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에 2,800여 대가 배치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1,400여 대가 주행 중 통째 바퀴가 빠지는 현상으로 리콜 결정이 났습니다. 타이어가 트져도 1시간 이상 달릴 수 있다던 차량이 바퀴가 통째로 빠져 살살 몰고 다니는 상황이라 1조 800억을 들여 양산 중인 차륜형 장갑차는 달리고 싶지 않다. 시동 꺼짐, 재시동 불가. 리콜 중인 게 또 있습니다. 군이 1조 800억을 들여 국산 기술로 개발 양산을 추진 중인 차륜형 장갑차인데 산악 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보병 전투용 수송용 차량으로 현재 270여 대가 배치되었는데 엔진 부품 결함으로 운행 중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 불량으로 이마저도 리콜 중입니다. 그리고 약 1조 원 사업으로 도입된 글로벌 호크가 아픕니다. 기름이 새고 핵심 제어 센서가 이상이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 감시와 핵, 미사일 동향 파악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해 도입한 글로벌 호크. 지난 10월 22일 글로벌 호크에 결함이 발생한 걸 군이 인정했습니다. 현재 4대 중 1대는 핵심 제어 센서 이상, 또 1대는 랜딩 기어 기름 누유 문제가 발생해 미국과 협조 중인데 아직 정상 작전을 위한 전력화 기간이긴 하지만 계획을 들여 도입한 무기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네요. 마치며 자주 국방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방 전력 확충 사업, 계획부터 도입,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방산 비리는 반드시 건절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